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제가 요즘 와서 말이죠. 한동훈 대표를 에, 요 며칠 한 사나흘 됩니까? 연일 맹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수위를 그렇게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난리가 났네. 그 댓글 보니까 뭐 정강훈보다 더하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각 잡고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에서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까는 것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욕을 하면서 까는 건 그거 까는 게 아니에요. 진짜 팩트를 갖고 까야 진짜거든요. 저는 엄청난 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또 이제 꺼낼 것이고, 저보고 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하시라도 떠난다 그랬어요, 제가. 한동훈 대표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뭐 왔다리 갔다리 그걸 갖고 자꾸 태클 거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또 안 됩니까? 제가 정치인입니까? 원래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리 갔다리가 정답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한 소리만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운동가지, 운동가. 저는 운동가가 아니에요. 저널리스트라고 벌써 수십 분 이야기했다. 언론 보십시오. 언론이 한 소리만 계속 합니까?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그게 언론 아닙니까? 저는 언론에 뭐 사설을 쓰는 사람이다. 뭐 언론 칼럼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 건데, 그러나 기본 기조는 일관된 기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제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에, 대한민국 자유보수 애국 이런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가장 본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 한동훈 같은 경우는 격가지입니다. 저한테는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에. 수단은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걸 갖고 왔다리 갔다리 뭐 목적입니까? 한동훈이? 저는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아요. 특히나 일반적인 사람 전체는 목적이 될 수가 있지만 한 개인을 놓고 목적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도구고 수단 정도다 생각하는 거지 뭐 거기에 뭐 엄청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딱 보고 된다 싶으면은 제가 다시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또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지만 지금 봐서는 한동훈을 내려앉혀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첫째, 한동훈은 이길 수 없는 카드예요. 이길 수 없는 카드. 이미 그게 다 드러났고 이대로 가면 뭐 더더욱 이제 고립됩니다. 여당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한동훈에게 없어요. 원천적으로. 갈수록 더 쪼개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야당 하나가 있고요. 좌파 야당이 하나 있고 보수는 분열된 상태로 그냥 뭐 질이 멸렬해지겠죠. 일본처럼 됩니다. 일본의 180도 다른 어떤 정당 형식이 되겠죠. 일본은 보수 정당이 압도적인 일당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일당이 이제 좌파가 되고 나머지 이제 허드렛 정당이 몇 개 있겠죠. 그렇게 된다니까 이런 식이 되면은 한동훈으로서는 보수를 결집을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대표 될 때 그때 모습과 그때 했던 이야기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한동훈이 먼저 변한 겁니다. 제가 변했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소위 이제 그 소위 꾼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뭔가 부추기는 거지. 그리고 행동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가져갔고 한동훈은 자신이 모시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제 이렇게 할 상황입니다. 기이한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합니까? 윤을 이제 저렇게 이제 어렵게 만들면은 본인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차기 대권으로 가는데 유리한 어떤 정치 지형이 열린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도 조금 했고요. 따로 이제 그걸 또 이렇게 그것만 따로 떼내서 제가 깊이 있는 논평을 제가 준비합니다. 자, 그거보다도요. 요즘 국회 난리 났습니다. 정말 연일 스타 장관들이 뭐 정말 등장하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죠. 저는 이분만 보면 와 정말 시원합니다. 이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 정치인들은요 말만 조곤조곤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기백, 기질 이게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해요 사실 그게 더. 저는 그걸 그동안 못 봤는데 드디어 이제 이걸 봅니다. 김용현 장관에게서 정말 폭풍 같은 그런 어떤 시원함을 느낍니다. 시원한 쓰레기들을 다 쓸고 그냥 지나가는 태풍 폭풍 같은 그런 힘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분은 말도 잘하시네 진짜. 이제 인지도만 좀 올라가고 국민적 친화력만 조금 이렇게 붙으면은 정말 나중에 한번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아직 검증이 이제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이번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입니다. 스타 탄생입니다. 이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특히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잖아요. 여기 심무정이 나왔네. 심무정보다도요, 박성재 장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몇 살 위인데 말이죠. 이분 정말 상남자네요. 이걸 딱 보면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을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완전히 느껴집니다. 상남자 스타일, 할 말 하는 사람, 뭐 어떤 뭐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 입장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고 그걸 이제 꿋꿋이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올거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 뚝심을 가진 사람, 마초맨, 상남자 이런 기질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이 김용현 장관이라든가 여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 추궁에 뭐 요만큼도 안 밀리잖아요. 오히려 역공을 하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그냥 쫄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사실은 정치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통은요. 자, 그런 사람 혹은 여기 심우정 검찰총장처럼요, 선비 같은데 흐트러짐 없는 이런 사람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우정 이분은 검찰총장은 정말 너무도 얼굴도 이렇게 이 젠틀하게 생겼잖아요. 귀공자처럼 생긴 분이 말도 아주 그냥 정말 귀공자처럼 합니다. 뭐 무슨 양반 가문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깜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말을 나긋이 이렇게 아주 교양 있게 겸손하게 하면서도 날카로운 칼이 살아있죠. 흔히 검찰 조직에 저 또래들 중에요, 투톱이 바로 한동훈과 저 심우정이라 그랬죠. 윤 대통령이 왜 심우정을 검찰총장에 발탁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연일 격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명태균 특검 주장에 다 특검하면 검찰이 왜 있습니까? 라고 바로 그냥 받아쳤고요. 개별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법무부 장관의 버럭. 이화영 회유 무슨 놈의 직무감찰이고 조작인가? 그게 조작이시면 내가 당장 사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전 박수 쳤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런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고 영상을 이렇게 옮겨와가지고 뭐 7분, 8분, 10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만 띄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가 일어나더군요. 썸네일에 그냥 확 해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도 사실 그런 유혹을 사실 느낍니다. 근데 그건 논평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제 많은 사람이 본다. 그래서 성전보고가 이제 목마르다. 성전보에 목마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참고를 합니다. 나중에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일부 제 이 영상 이렇게 아이템 중에 뭐 소수 중에 이제 가끔씩은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도 사업이니까 사업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정말로 많이 보더라고요. 뭐 그냥 영상 그냥 뭐 논평 없이 그냥 갖다 붙여 놓으면은 뭐 10만, 20만 이렇게 보는데 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박성재 이 법무부 장관 했던 이야기들 중에요. 이 버럭한 이 부분들, 이화영을 회유했다고? 우리 검찰이 그런 일을 했다고? 무슨 놈의 직무 감찰이고 조작인가? 이게 만일에 문제 있으면 내가 당장 옷을 벗겠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요. 검찰총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휘하는 검찰에서 필요에 따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를 중앙지검에 설치하는 걸 반대하셨는데 어느 지검에 설치하면 되느냐라고 먼저 하는 질문을 받고요. 창원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지켜보시죠 라고요. 그 말투 자체도 말이죠. 지켜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약간 공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특검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검찰이 왜 있습니까? 검찰 다 해치우고 특검으로만 다 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특검거리도 안 되는 걸 갖고 정쟁을 만들었어요. 모든 언론이 그걸 보도하게 만들어서 마치 큰 이슈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야. 이게 일종의 선동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팔랑귀를 갖고 있어요. 너무도 선동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지금 뿌리를 내린 겁니다. 북에. 그리고 남쪽에도 공산주의가 될 뻔했잖아요. 자칫하면은. 자, 그게 다 이게 이 말에 약해서 그래요. 카드라 하면 그걸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선동에 너무도 취약하다. 특히나 언론들이 3인 승우라고 막 여기저기 같이 떠들어버리면 진짜인 줄 알아. 그게 과장된 게 많고요. 조작 왜곡된 게 많습니다. 자, 이 박성재 장관은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의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직무감찰을 언급하자 기강된 반응을 보이면서 고성을 그냥 마음껏 폭발시켰습니다. 정청래가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검찰청 출입 내역, 이화영 정인이 얘기한 카드 내역 등인데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지적에 대해서 박성재 장관은 의원들이 교도소에 오시지 않았는가? 수원지검은 또 그 제출하지 않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단 말이지. 법정에서 주장하고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해야지.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간에 이러고 있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제 뼈를 때렸고요.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직무감찰이다, 조작이다, 조작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이제 반발을 하자 박 장관은요, 이게 어떻게 직무감찰이 되나? 정인의 신빙성과 관련한 재판 내용이다. 어떻게 직무감찰이 될 수 있나? 무슨 놈의 직무감찰이고 저희가 잘못했는가? 조작이 어디 있었는가? 누가 뭘 조작했는가라고요? 강하게 또 항변을 했고요. 또 뭘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출입국 기록에 뭘 조작했는가?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장을 통해서 신빙성을 다툴 일이다. 자,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대차게 나가는 거죠. 이러자 이제 정청래가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자기 딴에는 여유가 있는 듯 이렇게 뚱을 치는데요. 계속 그렇게 격렬하게 말씀 빨리 해달라 라고 말이죠. 오히려 이제 부추기는 듯한 이런 어떤 오버 액션도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소란이 좀 잦아들자 박성재 장관을 향해서 장관이 답변하면서 흥분하고 그러지 말라. 무슨 놈의 이런 표현은 장관으로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야당을 다스리는 데는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김용현 장관처럼, 이 박성재 장관처럼 세게 나가야 돼요. 세게. 나긋나긋한 스타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렇게 하면은 저들에게 잡아먹힙니다. 자,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배짱이고 상남자들입니다. 정말. 자, 이런 게 지금 박성재 장관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사람,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역대 검찰총장 중에 가장 잘생긴 인물 같아요. 법조인 중에 이만큼 잘생긴 사람도 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잘 꾸며놓으면 조금만 외부에서 누가 코디해주면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 저 생각합니다. 자, 심우정 명태균 봐주기 수사 의혹 부인, 김 여사 혐의 못 찾았다. 법사위 국감 불참, 노소영, 노재헌 고발 검토하고 있다. 자, 뭐 이런 뉴스가 쫙 나오고요. 명태균 공정 개입 수사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 명태균 관련 기사를 별로 이제 그렇게 자주 언급하지 않았는데 제가 내린 나름대로 결론은요, 이게 뻥카가 많다. 뻥카가 자가 발전했을 수도 있지만 뒤에서 어떤 공작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공작조는 야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놀아나면 이것 또한 선동당하는 겁니다. 선동당하는 것이다. 봉이 김선달급 어떤 뻥카가 지금 허풍이 지금 만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태산 명동에 세일필입니다. 태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했는데 애에게 생쥐 한 마리 톡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너무 휘둘리지 마라. 지금은 모든 언론들이라든가 유력한 어떤 미디어들이 용산만 때리잖아요. 여기에 지금 놀랍게도 북도 지금 나와가지고 용산을 때리고 있습니다. 뭔 삐라 지금 날아왔잖아요. 거기 보니까 용산 탄핵하라고 윤석열, 김건희 이놈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탄핵하라고 막 그런 식으로 삐라가 있더라고. 야당이 지금 거기에 지금 동조했지. 여당 대표가 또 거기에 동조했어요. 와,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야. 자, 아무튼 이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 연일 국회에서 말이죠. 저들과 지금 일합 계속 겨루고 있는데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목소리를 잘 안 높입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도요, 할 말 다 한다. 할 말 다 한다. 그러면서 야당이 오히려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냥 발끈발끈 하는 거죠. 장경태와 여기 이제
결혼 이야기가 있는데요.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강혜경, 여기 이제 강혜경이라는 인물이 제일 먼저 이 사건을 세상에 이제 들춰냈죠. 여기는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야 있었는데요. 지난 5월 4천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5개월이 지나 창원지검 형사 4부에 재배당됐다.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도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그리고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놓고 요식행위로 시간 끌다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날 때인 9월이 됐어야 배당한 것 아닌가.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이렇게 묻자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체적으로 수사 내용을 말할 수 없다. 필요한 압수수색 등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관련자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여기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부딪히는 충돌 장면들이 있는데요. 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말이죠. 이 법사위 이 감사는 끝나고 난 뒤에 이게 검사장들이나 이런 게 장관들이나 이 검찰총장이 쫙 나갈 때 있잖아요. 야당 의원들이 악수하면서 막 이래요, 정말. 야, 정말 보기가 뭐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와, 저게 인간들이가 싶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죽너죽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받아 먹으려고 하는 아니면 캥기는 게 있겠죠. 그들도 틀면 다 틀리는 인간들 아닙니까? 사실 검찰이 칼을 쥐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국감할 때는 소리를 치지만 나갈 때 보면요, 이 전부 검사장급들한테 이게 뭔가 아부하는 듯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 정말 대단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아무튼요, 스타 탄생, 연일 장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정권을 지키는 그야말로 천병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론에 제발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론이라는 것은요, 언론 보도, 소위 말하는 어떤 유력한 어떤 매체들의 일방적인 어떤 그 여론몰이입니다. 그게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을.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